안녕하세요, 호영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빠른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함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함수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끝이 이렇게 썸은 썸인데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할 때 그때 쓰는 if로 끝나는 함수 또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는 ifs 요런 함수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선생님 짚고 넘어간 게 얘네들이었죠. 이렇게 그냥 if로 끝날 때는 조건이 한 개인 경우죠. 그때는 맨 뒤에 합계 범위, 평균 범위 이런 것들이 왔는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되면 얘네들이 맨 앞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요거 요렇게 얘네랑 한 쌍이 아니 세트로 같이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if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은 합계를 구할 것도 아니고 평균을 구할 것도 아니고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값이 없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는 것도 없고 여기는 그냥 바로 조건이 있는 범위, 조건이 있는 범위, 조건 요렇게 범위, 조건 요렇게 갔었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왜 하냐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결국은 이 녀석들과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든 if로 끝나는 함수든 결국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든지 평균을 구하든지 개수를 구하든지 결국은 요거란 얘기죠. 조건에 맞는 합계, 평균, 개수,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구해주는 게 얘네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재료가 3개가 들어갑니다. 3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건을 검색하고 값을 구할 그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 선생님 가져온 이 예제를 예를 든다면 요 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키를 사용 안 하면은 다 넣을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이름부터 전투력까지만 넣어도 예를 들어서 능력자들의 전투력 합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표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표의 제목까지 들어간다는 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여기의 핵심은 조건을 잘 만들 줄 알면 돼요. 조건이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 줄 알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결국 우리가 한 요 정도를 배우게 돼요. dsum, daverage, dcount, dcount_a. 요 두 개의 차이는 dcount는 숫자로 된 걸 세는 거고요. 얘는 숫자, 문자 가리지 않고 값이 있는 것은 다 셉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최대값, 최소값이겠죠. 자, 한번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도 할 겸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샘플 예제를 갖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능력자들의 전투력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능력 여부가 능력자인 사람들 이 둘이네요. 둘의 전투력 합계 이 185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sumif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했었죠. sumif 바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구할 범위 여기서 조건 여기서 검색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목을 넣지 않았어요. 그쵸? 제목을 안 넣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큰 따옴표를 해서 여기다가 능력자랑 같은 값 요렇게 검색했어요. 만약에 90 이상이다 그러면은 90 이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능력자랑 같은 값을 찾고 싶어. 세 번째로 뭐냐면 어디서 찾을 거 그 사람들의 어떤 합계를 구할 거냐면 전투력 합계를 구하니까 마지막으로 합계를 어디서 구할 건데 그래서 요렇게 넣어줘서 3개를 집어넣어서 완성하는 게 sumif였습니다. 180원 나오죠. 자, 그런데 dsum을 이용해서 하려면요. 첫 번째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려면 조건을 먼저 밖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 여부가 능력자인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조건을 밖에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에다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르게 합니다. 자, 조건 만드는 방법은 필드명 이 표에 필드명이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조건을 구할 건데 조건을 검색할 건데 그 필드명을 적고 그 아래다가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는이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함수를 배웠지만 는이 들어가면 이게 함수 수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는을 생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은 전투력이 90 이상인 거. 만약에 키가 170 미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조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dsum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dsum 가로 열고 쌤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표. 우리가 조건을 검색하고 합계를 구할 표. 이 표가 되겠죠? 근데 주의할 점은 이 값만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꼭 이 필드명까지, 이걸 필드명이라 그래요. 이렇게까지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는, 여기 필드라고 적혀 있는데, 필드는 뭐냐면,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전투력의 합계잖아요. 필드명, 이 녀석의 합계 구하고 싶어. 이렇게 클릭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건인데,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준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한번 엔터를 쳐보면요. 네, 185 똑같이 나오겠죠. 한번 그러면은 이번에는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D카운트. 능력자들이 몇 명인지. 이거는 조건이 능력 여부가 능력자인 거죠. 그래서 조건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쓰면 되겠죠. 이미 조건을 만들었죠, 지금. D카운트. 가로 열고. 자, 첫 번째는 표를 다 집어넣고. 두 번째는 모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dCount는 여러분 숫자를 세는 함수예요. 숫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능력자들의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숫자로 된 필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투력도 되고 키를 세도 돼요. 네, 둘 다 됩니다. 둘 다.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능력 여부에 능력자인 걸 세는 거니까 여기서 세겠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자, 컴마하고 조건은 만들어 놨죠. 능력 여부가 능력자인 거.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보다시피 개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여기는 숫자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해주면 능력 여부가 능력자인 사람들의 우리가 선택해 놓은 요 필드에서 조건에 맞는 애들의 개수를 셉니다. 숫자의 개수를 세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두 개가 돼서 답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럼 키로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키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숫자를 얘를 세고 얘를 세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를 키로 안 하고 만약 이렇게 했다면 dCount A로 하면요, A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문자를 세니까요. dCount A는 사실 이 빨강색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세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얘든 결국은 다 개수를 세니까요. 두 개 똑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dCount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하고, 이 dCount를 꼭 주의할 점은 숫자를 센다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똑같아요. SUMIF, dsum, dCount, daverage 다 똑같아요. 주의할 점은 얘는 숫자를 센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daverage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조건이 전투력이 90 이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키의 평균을 구한대요. 그럼 전투력 90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daverage 가로 열고, 자, 첫 번째는 표를 다 넣으면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의 평균이 키의 평균이니까 키 선택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전투력이 90 이상인 거 이렇게 구해지면 daverag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조건이 한 개 있을 때를 해봤는데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선생님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조건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고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능력 여부가 능력자이고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AND 조건이에요. 그리고 둘 다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네, 전투력이 90 이상인 거. 그러면은 이렇게 나란히 붙이면 됩니다.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문제가 능력 여부가 능력자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또는 이렇게 나왔다면 전투력 90 이상인 거, 이럴 때는 똑같이 붙이면 안 되고요. 이 조건을 다른 줄에 적어주면 됩니다. 다른 줄.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했요? 상관없습니다. 네, 다른 줄에만 적으면 돼요. 다른 줄에만. 그럼 이거는 또는 조건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AND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SUMIF 아까 우리 잠깐 복습했지만 SUMIF는 사실 얘네들은 또는 조건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얘네들은 다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한 거 다 조건에 맞는 것들만 찾아가는 게 얘네들이 없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렇게 또는을 조건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능력자이거나 전투력이 90 이상인 사람 요거죠. 지금 이거나니까 이거나 또는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D average 가로 열고 자 표는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의 평균이냐면 평균 키예요. 그러니까 키를 구하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68이네요. 자 이렇게 구해지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자 여러분이 이런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따로 또 문제를 내놨으니까 요걸 갖고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if와 ifs로 끝나는 애들로 구한 거고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구해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연습 하나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영업부에 부서명이 영업부인 거예요. 거기에 보너스 점수의 합이래요. 보너스 점수의 합 요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SUMIF로 구한 게 요겁니다. 여기에서 영업부랑 같은 거 보너스의 합을 구해줘 요렇게 였다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만들면 됩니다. 자 부서명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 부서명이 영업부인 거니까 영업부 이렇게죠. 이제 조건을 다 만들었네요.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겠죠. dsum 가로 열고 첫 번째는 표를 무조건 다 넣으면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의 합이냐면 점수의 합이니까 보너스 점수의 합이죠. 보너스를 선택해주면 되고 세 번째는 만들어 놓은 조건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235 똑같이 나오면 답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마치고요. 여러분 요거 연습 많이 잘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는 다음 함수 룩업 함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룩업은 내가 원하는 값을 다른 데 가서 찾아오는 거를 룩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야 호영아 저기 빵집 가서 식빵 가격 좀 알아와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다른 곳에 갔죠. 그 빵집에 가서 식빵을 보고 거기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거기서 가격이 4,000원을 알아서 다시 엄마한테 말해주는 거. 이 과정이 룩업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좀 알아볼게요. 자, 룩업 함수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vlookup, hlookup. vlookup은 이렇게 표가 세로로 된 데서 찾아올 때 사용하는 거고요. hlookup은 이건 샘플로 좀 보여줄게요. 자, hlookup은 요런 데서 찾아올 때 hlookup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75면은 실버 등급이거든요. 실버 등급이라는 그 등급을 이 표에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hlookup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표가 가로로 돼 있으면 찾을 곳에서 찾아오는데 그 찾을 표가 가로로 돼 있으면 hlookup, 이렇게 세로로 돼 있으면 vlookup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 룩업 함수는 안에 재료가 이제 총 4개가 들어가요. 4개. 자, 첫 번째는 찾을 값. 뭘 찾을 건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식빵을 찾겠죠. 식빵. 어디에서 찾냐면 빵집 가서 찾겠죠. 그 표. 그 다음에 빵집에서 되게 정보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값이 어디에 있는지. 요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식빵이라는 똑같은 값을 찾아와야 되죠. 일치 여부. 이렇게 4개를 집어넣어 주는 게 룩업 함수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요. 지금 우리가 중국집을 하는데 테이블별로
짬뽕이 1번 테이블에 지금 짬뽕 2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짬뽕의 가격을 알고 싶어요. 가격은 어딨죠? 이 메뉴판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메뉴판. 그래서 이 짬뽕의 가격을 다른 표에 가서 가져오는 거. 딱 보면 9,000원이죠. 그럼 여기 9,000원을 가져오는 거. 그게 바로 룩업 함수입니다. 자, 찾아오려는 표가 세로로 돼 있으니까 v 룩업을 쓰면 되겠죠. v 룩업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찾는 값은 짬뽕이에요. 짬뽕. 컴마하고. 자, 얘를 어디서 찾죠? 메뉴판에서 찾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선생님 아까는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여기까지 넣었잖아요. 지금은 이거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수에서 이건 팁인데 함수 공부할 때 이 제목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사실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만 제목이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안 잡으면 돼요. 웬만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만 이 제목을 포함한다는 거, 필드명을 포함한다는 거,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이 표에서 그럼 얘가 찾겠죠. 짬뽕이라는 값을 이 빨간 데서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은 우리가 네모로 잡은 이 빨간 부분에 첫 번째 줄에서 찾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짬뽕 찾겠죠. 그럼 세 번째는 찾았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뭔데, 지금 단가잖아요. 단가.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래서 2를 적어주면 됩니다. 2. 만약에 1을 적으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2를 적으면 단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유사히 일치하는지. 정확히 일치하는 짬뽕이랑 똑같은 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펄스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게 v 룩업입니다. 요거는 요거 2개 곱해서 구한 거고요. 자, 한번 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요, 이상하게도 요 아래 값부터는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냐면 더블 클릭도 해보면 아까 메뉴판을 요렇게 잡았었는데 이게 채우기 핸들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밀려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룩업할 때 주의할 점, 우리가 찾을 표, 얘는 늘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F4를 이용해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짬뽕은 9,000원, 간짜장은 7,000원, 메뉴판에서 그 가격을 잘 찾아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값을 다른 곳에 가서 찾아오는 거, 이게 룩업이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함수는 2개가 있었고 이렇게 차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차례대로, 지금 나는 이 주문을 할 건데 주문 정보라는 곳인데 단가를 몰라요. 지금 메뉴별로. 그래서 그 단가를 이 메뉴판 가서, 메뉴판이란 표에 가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일단 룩업은 첫 번째로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룩업 기초에 가서, 자, 입력 4번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 4번밖에 모르는 거예요. 102번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고 부서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 102번의 이름을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냐면 요 옆에 요 표에 가서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v 룩업. 자, 입력 4번. 얘를 어디서 찾을 거냐면 콤마하고 여기서 찾는다 그랬죠? 여기 F4 눌러주고 콤마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름이니까 하나, 둘, 세로로 세는 거죠. 4번이 1번, 이름이 2번, 부서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해주고 정확히 일치라고 해주면 이렇게 철수를 찾아오는 겁니다. 부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 부서를 하면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부서를 하면 두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이 아니라 세 번째 줄에서 찾아오면 부서명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문제가 똑같아요. 데이터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쭉쭉쭉쭉 한번 풀어보시면서 요거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룩업을 응용을 좀 하는 게 있는데요. 룩업은 좀 응용에 돼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응용 요령까지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건 좀 응용이 된 상태예요.
네네. 단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1번 주문, 2번 주문, 3번 주문. 거기에 품목도 있고 수량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가를 몰라서 요 단가표에서 요 표에서 단가를 가지고 오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딸기 단가 얼마죠? 이 옆에 거 보면 10,000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브이룩업. 자, 첫 번째 우리가 눈 가는 대로 원래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죠? 딸기가 궁금한데 얘를 어디서 단가를 알아오냐면 여기서 알아오면 되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는 채우기엔드를 할 거라면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단가예요. 단가.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있네. 4를 적고 마지막으로 정확히 일치해야 되니까 펄스. 요렇게 해주고 엔터를 치면요. 이상하게도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자, 왜 오류가 나냐면 첫 번째, 우리들이 룩업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줄에서 값을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강색 네모에서 첫 번째 줄, 지금과 같은 경우는 코드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코드에 딸기가 없죠.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걸 주의해야 돼요. 요렇게 범위를 잡으면 안 되고 첫 번째 줄에 내가 찾는 값이 있게끔 요렇게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요렇게 F4 다시 누를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빨간 데에서 줄을 세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단가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래서 요게 4가 아니고 3이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게 V룩업의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정확히 일치하는 값만 찾았는데, 그쵸? 유사일치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요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V룩업으로 단위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똑같아요. H룩업은 한번 지워서 풀어볼게요. H룩업 가로 열고. 자,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구매 횟수에 따른 얘를 컴마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걔가 브론즈인지 실버인지 골드 등급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제목 뺀다 그랬죠. 그리고 F4 해주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지금은 가로로 된 표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서 가져오면 구간을 가져오고 두 번째 줄은 등급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확히 일치를 하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못 찾아요. 왜냐면은 75라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true로 해주는 거예요. true. 그러면 실버모를 찾아오는 거죠. 채우기 엔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하다는 기준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71이에요. 아이고. 네, 71. 그러면 71이면 70 말고 84로 해볼게요. 84 여기 있네요. 84. 자, 84인데도 83이 사실 골드에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실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유사하다는 걸 찾냐면 우리가 찾는 값보다 작은 것 중에 가까운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84면은 여기서 84면은 작아야 돼요. 84보다. 그럼 얘죠, 얘. 제일 작은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값. 그래서 실버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85가 아닙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응용되는 유형인데요. 다른 함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verage로 함께 사용이 되고 여기는 문자열 함수로 함께 사용되고 여기는 날짜 함수 weekday랑 함께 사용되고 여기는 match라는 함수랑 또 함께 사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함수랑 짬뽕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이것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커밀 점수로 찾는 것도 아니고 평균의 이 두 값의 평균의 등급을 찾고 싶어요. 평균에 해당하는 등급을. 그래서 근데 지금 뭐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옆이 V룩업 처음부터
요걸 클릭해도 안 되고 엑셀을 클릭해도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차지값이 없을 때는 요 선생님 두 가지 기준을 좀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찾으려고 하는 값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없다면 만들면 되죠. 평균 컴일과 엑셀의 평균 에버리지 가로 열고 평균 가로 닫고 만들었네요. 만들었으니까 이 평균 만든 거를 룩업 함수의 첫 번째 값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vlookup 가로 열고 찾을 값이 없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찾을 건데 이거를 여기서 찾으면 되죠. 우리 했던 대로 F4 눌러주고 콤마, 지금은 하나 두 번째 줄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죠. 2. 그 다음에 지금은 평균이라는 똑같은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유사한 값을 찾아야 되니까 true. 요렇게 구해오는 게 또 응용 유형입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랑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열 함수는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이 문자가 있으면 여기서 일부의 글자를 잘라오는 함수를 문자열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코드 번호에 이 중간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이 C라는 값에 해당하는 분류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C면은 의류죠, 의류. K면은 식기고, 이렇게 그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차지값이 없죠. 왜냐면은 이런 거는 지금 정확한 일치도 아니고 뭐 작거나 크기가 비교되는 숫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lookup으로 막상 쓸 때 첫 번째 값을 뭘 넣을지 모를 때 이거 넣으면 뭔가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그럴 때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차지값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미드로 만들면 됩니다. 미드 가로 열고 여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요 알파벳으로 된 요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에 있으니까 네 번째 칸에서 한 개만 먼저 잘라내. 이렇게 미드로 먼저 C를 먼저 구했네요. 그럼 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vlookup으로 첫 번째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는 거죠. F4 눌러주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하나, 두 번째 줄에 있네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이렇게 구해오면 됩니다. 자, 룩업의 사용법은 계속 똑같아요. 찾을 값을 어디서 찾을 건데 여기서 몇 번째 줄에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유사 일치하는지만 판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 이번에는 요일을 구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week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얘네들의 요일을 알고 싶어요. 지금 주문이 들어온 얘네들 이 책들을 주문 일자가 있는데 이 요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weekday. weekday 여기서 할게요. 자, 오늘 날짜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하면 오늘 날짜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 weekday라는 함수는 이렇게 날짜를 집어넣어주면요, 콤마 하면 해당하는 요일에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문제 보면 월요일부터 숫자 1번을 매겨서 월화수목금토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1이 나오는 겁니다. 1. 그럼 1을 여기서 찾아오면은 월요일 가지고 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요. 지금도 찾을 값이 없으니까 weekday로 먼저 만들면 되는 거예요. weekday. 자, 날짜를 주문일자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월요일부터 1번을 매겼으니까 요거 2번이죠. 요거를 집어넣어서 먼저 찾을 값을 만들고, 그럼 얘 수요일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vlookup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컴마하고, 자,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F4.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은 하나,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죠. 3이라는 똑같은 값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일을 구해오는 거. 요게 바로 룩업입니다. 룩업.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일단 필기 시험에서 요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공부를 해보고, 요즘엔 또 실기에서 또 요 정도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매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치. 자, 매치는요, 정해진 값의 내가 찾는 값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룩업이랑 좀 사용법이 비슷합니다. 얘라면은, 얘가 두 번째,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 딱 정해주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확히 일치로 해주면, 이 서울이라는 값이 요 빨간 범위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 그 줄 번호를 구해주는 게 매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대전이었다면, 찾으려고 하는 값이 대전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러면은 2가 구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함수를 뭐 어디다 써먹어요? 네,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자, 지금도 보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들이 배운 대로 vlookup 찾으려고 하는 값은 서울이에요. 서울. 컴마를 하고 보니까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 그쵸? 서울을 첫 번째 줄에서 찾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여기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F4 누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몇 번째 줄에 있는데, 몇 번째 줄에 있죠 지금? 도착지가 부산이에요. 부산이면은 1, 2, 3, 4, 5, 6을 적어주면 되긴 돼요. 6을 적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정확히 일치겠죠. 이렇게 하면은 6만원이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6이 고정된 게 아니고 요 아래로 가면 부산이지만 지금은 광주예요. 그러면 그때는 6이 아니라 5잖아요. 또 대구는 1, 2, 3, 4고요. 그래서 얘가 고정된 값이 아니고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몇 번째 줄인지. 그래서 그 줄 번호를 구해주는 게 매치 함수로 구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매치 가로 열고, 우리가 찾는 값은 얘를 찾는 거예요. 도착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네,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세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찾는 거니까 여기로 할게요. 여기. 그 다음에 이것도 F4 눌러주고, 참조하는 범위니까요. 늘 고정돼야죠.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그러면은 매치가 매치가 요 초록색 범위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아까도 봤지만 줄 번호를 구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줄 번호를 구해오기 때문에 엔터 치면 1, 2, 3, 4 부산 1, 2, 3, 4, 5잖아요. 5. 그래서 이게 왜 오류가 나냐면, 왜 6만원이 안 나오냐면요. 보면은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초록색 범위로. 그쵸? 초록색 범위로 1, 2, 3, 4, 5. 그런데 빨간색 범위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브이룩업의 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5만원이 가져와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더하기 1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더하기 1 대신에 이 초록색 범위를 아예 빨간색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려고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응용 유형은 거의 요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이 기출 문제는 역시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다 똑같아요. 다 우리가 했던 응용 유형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룩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주 함수가 있어요. 추주 함수. 자, 추주라는 함수는 목록에서 한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풀고 뭐 사지 선다면은 보기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하는 함수, 그게 바로 추주 함수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재료가 처음에는 몇 번을 선택할 건데, 나는 답이 지금 뭐 5개 중에서 5개의 보기가 있다면 1번을 선택할 거야. 그 1 이거를 넣는 게 첫 번째 재료입니다. 그리고 보기가 차례대로 오는 거예요.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2라는 숫자가 우리 답을 2로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여기 보기가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선택한 건 2번이죠? 얘가 2니까. 그래서 하나, 둘 복숭아를 가지고 오는 게 추주 함수입니다. 추주. 1로 하면은 망고겠네요. 3으로 하면 딸기, 4로 하면 메론. 보기가 4개인데 만약에 5를 하면 없죠.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추주 함수인데요. 일단 한번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요. 자,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 초밥집 뭐 다 있는데 평가를 받은 거예요. 1점부터 5점까지. 그래서 오면은 별이 5개 표시되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답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아이고 는 하고 붙여넣기 하셔야죠. 는. 잠깐만요. 네네네. 네, 요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는 하고. 자, 여기 보면은 B3이 아니고, B3으로 왜 나왔는지, 이게 아니고 여기죠. B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빼고 보겠습니다. 자, 추즈. 평가로 별이 몇 개인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5니까 그 뒤에 별을 1일 때는 1개, 2일 때는 2개, 이렇게 해서 5일 때는 5개, 이렇게 해서 구해오는 게 요 추주 첫 번째 활용 사례입니다. 이렇게 5개 오죠. 그리고 채우기를 해보면 이 평가의 개수대로, 점수대로 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활용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좀 잘못되는데 8로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학번에 왼쪽에 하나를 잘라서, 이게 1이면 1학년, 2이면 2학년, 3이면 3학년이에요. 이렇게 구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왼쪽에 하나 자르는 거, 레프트로 자르면 되겠죠. 학번에 레프트로 하나를 잘라내고 2 나오죠. 자, 이거를 추주를 이용해서 뒤에 학년자를 붙이고 싶다면, 자, 저 잘라낸 값이 1일 때는 뭐였죠? 1일 때 올 값 1학년, 2일 때는 2학년, 3일 때는 3학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주를 사용 안 하고 사실은요, 이럴 땐요 AND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학년자를 붙여주면 쉽게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추주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한 거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자, 코드 번호의 두 번째 자리가 여기 요거네요. 요거 1이면 입력, 2면 출력, 3이면 메모리, 나머지는 불명, 이렇게 하래요. 여기가 지금 1, 2, 3, 4, 5 막 이렇게 다양한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일단은 코드 번호의 두 번째 자리, 저 하나를 먼저 잘라내야 돼요. 미드로 잘라내면 되겠네요. 미드 가로 열고 코드 번호의 두 번째에서 하나를 잘라내요. 그럼 이렇게 오죠. 자, 얘가 1이면 입력, 2면 출력, 이렇게니까 추주를 이용하면 돼요. 추주 가로 열고, 자, 얘가 1이면 입력,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나머지는 불명이래요. 근데 이거 4번 보기잖아요. 그럼 5가 나오면 어떡해요? 5가 나오면 5는 보기가 없는데. 자, 한번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 2, 3일 때는 값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입력, 이렇게요. 입력, 2면 출력, 3면 메모리.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나머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if 에러를 써서 이 에러가 난 부분을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아니 값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에러 가로 열고 자, 이 수식에 오류가 있다면 if 에러로 이렇게 불명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네, 나머지는 불명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if 에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재료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수식, 이 수식에 에러가 난다면 그때는 이렇게 표시해줘 하는 게 if 에러라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이 수식에 오류가 없다면 그냥 이 수식의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출력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에러가 있을 때만 불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f 에러 요겁니다. 선생님 if 에러에 대한 것도 여기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연습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들도 네. 그 다음에 또 유형이 랭크 함수랑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랭크 함수. 예를 들어서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 아니면 1등이면 뭐 금메달, 2등이면 은메달, 3등이면 동메달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 랭크를 이용해서 등수를 구하면 되거든요. 자, 랭크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랭크 자, 랭크.eq죠. 자, 랭크 등수를 구할 때는 선생님이 자, 내 등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 점수와 친구들 점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내 점수를 어디에서 요 친구들 점수에서 몇 등인지 구하고 싶어. 요게 바로 랭크죠. 그래서 제일 점수 잘한 애가 1등인 거죠. 1등. 얘 지금 1등이네요. 그럼 요것도 F4로 절대 참조를 해줘야 절대 참조를 해줘야 이 점수 범위가 아래로 안 밀려나겠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렇게 1, 2, 3, 4, 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추즈로 벌써 또 감이 오시는 분은 감이 올 거예요. 자, 얘가 갖는 값이 1, 2, 3, 4, 5등이니까 1일 때는 금메달, 금이라고 할게요. 또 3등일 때는 동메달. 자, 나머지 경우는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if 에러로 나머지는 빈칸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if 에러 가로 열고 요 수식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빈칸으로 해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수식에서 오류가 있다면 빈칸으로 해줘. 오류가 없으면 1, 2, 3 중에 하나일 거니까 금운동으로 해줘. 요렇게 또 응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추주 연습 문제도 선생님이 여기 다 내왔으니까 요걸로 한번 연습을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 부분이 좀 내용이 많아서 한 3강으로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